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좀 가다 보면 1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뒤에 이제 화학에서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 자, 1몰은 g몰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1몰은 1g몰이라고도 해서요. 걔네들은 고체나 액체로 되어 있을 때 또는 기체로 되어 있을 때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요. 어떤 물질의 형태가 뭐 예를 들면 H2O라고 하는 물이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물이 0도씨일 때 또는 20도씨일 때 또는 100도씨 이상일 때, 자, H2O가 0도씨일 때는 어때요? 얼죠? 그러면 얼음이 되니까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고체가 되는 거지. 20도씨면 그 얼음이 녹겠지. 그럼 뭐가 돼? 액체가 되겠네. 100도씨 이상으로 계속 끓여주면 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고체, 얼음이 됐건 용액 상태인 액체가 됐건 기체 형태로 됐건 이 화학식은 안 변해요. 그치? 대신 뭐가 더 변해? 그들의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 그런데 고체나 액체로 있을 땐 얘네들은 그람 분자량으로 주로 표시를 해줘요. 그놈이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면 질량의 형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뭘 써? 여기선 최적의 형태를 써줘요. 여기서 뭐가 등장해? 22.4 S리터라고 하는 표준 상태의 기체 최적이 나와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죽었지만 주옥 같은, 자,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S야, S. S. 여기서 S는 스탠다드의 의미입니다. 리터라고 하는 최적에, 어디 갔어? 지웠구나. 리터라고 하는 최적에 S를 붙여줌으로써 스탠다드의 개념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기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라고 할게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체는 1몰 최적이 얼마야? 22.4리터야. 대신 표준 상태에서의 최적이 22.4리터란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S는 STP의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STP. 여기서 S는 스탠다드, T는 템퍼러처, 스펠링은 틀릴 수 있습니다. P는 프레저. 그래서 표준이 되는 온도와 표준이 되는 압력을 약속한대요. 그 약속한 온도는 몇 도씨예요? 0도씨. 압력은 1기압. 그래서 0도씨 1기압 기준한 최적은 S를 붙여주면서 22.4로 약속을 한대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는 1몰 기준이 요만큼이야. 그래서 뭐 공기도 기체잖아. 그럼 공기의 1몰 최적도 22.4야. CO2의 1몰 최적도 20.4야. SO2의 1몰 최적도 20.4야. NO2도 20.4야. 어떨 때 단 기체일 때를 기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물질 1몰에 대해서 그들이 질량으로 표현할 때와 그들이 체적으로 표현할 때를 기준했을 때 여기서의 밀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소리야. 왜? 질량과 체적 어디 갔어? 질량과 체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질의 질량과 그 물질의 최적을 알면 그놈의 질량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CO2, SO2, NO2의 분자량을 찾았고요. 그들의 기체일 때의 최적도 다 찾았잖아. 그러면 그들의 질량 분자량과 그들의 최적을 이용해서 그들의 밀도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CO2의 밀도는 SO2의 밀도는 NO2의 밀도는 뭔지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면 CO2의 밀도 역시 밀도의 공식은 최적분의 질량, 밀도의 공식은 최적분의 질량, 똑같이 밀도의 공식은 최적분의 질량 똑같아요. 그들의 뭐가 바뀌겠어요? 분자 위에 있는 매스의 M 질량이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CO2의 질량은 얼마야? 분자량으로서 44죠. 그러면 44g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CO2의 질량에 상응하는 최적이 얼마였었어? 22.4리터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22.4 S리터가 되니까 얘는 나눠서 나누면 얼마의 밀도를 가져요? 1.96? 얘는 1.96g per 리터라고 하는 밀도 단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SO2의 밀도도 똑같겠죠? 그 질량에다가 최적을 나누는 거니까 SO2의 질량은 아까 얼마 했었어? 64를 가졌죠. 그러면 64g 문제량에다가 22.4의 S리터를 나누면 얘는 2.85예요? 86g per S리터로 그들의 밀도를 찾았네요. 또는 NO2 역시도 NO2의 질량에다가 NO2의 최적 나누는 거니까 NO2의 질량은 46이고요. 최적은 22.4의 S리터가 되네요. 그러면 그놈의 밀도는 얼마가 돼? 2.05.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CO2의 밀도, SO2의 밀도, NO2의 밀도를 찾아봤는데 뭐가 제일 커요? SO2가 제일 크죠? 그러면 얘를 앞으로 넘어왔을 때 뭐가 컸더니 뭐가 커져? 자, 분모 22.4, 22.4는 똑같아. 고정이야. 근데 뭐가 증가 감소를 함으로써 얘네들도 같이 증가 감소해? 질량이 커지면서 그놈의 밀도도 커지고 작아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밀도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들의 분자량만으로도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찾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면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뭐 하나 나온 거야? 밀도가 큰 놈은 분자량도 크다. 분자량 큰 놈은 무거운 겨. 밑으로 좀 잘 가라앉나 봐. 아시겠죠? 밀도가 큰 놈은 분자량도 커서 잘 가라앉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밀도를 찾아봤고, 자, 우리 대기를 공부하는 거니까 대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공기입니다. 공기. 수질에서는 물을 주로 다루죠. 대기에서는 공기를 주로 다뤄요. 그러면 공기 밀도도 알고 갑시다. STP 상태의 공기 밀도를 알고 갑시다. 자, 이 수치는 약속된 수치입니다. 1.293 또는 약 1.3으로 갑니다. 수질에서도 물의 밀도는 외워 라고 하죠. 지표가 되니까. 대기에서는 공기 밀도를 외워. 지표가 되니까. 자, 1.293이라는 수치는 좀 암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 1.293이 나왔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시험은 기술사 시험에 나옵니다. 저도 잘 그 증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자,
밀도니까요. 밀도의 단위를 갖다 써야 되겠지.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밀도의 단위는 MKS 또는 CGS의 밀도 단위를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MKS로 기준한 수치가 요 1.3 kg/s 세제곱이 됩니다. 자, 1.293이나 1.3에 대한 kg/s 세제곱으로 작성을 하고요. 여기서도 S라고 붙어줌으로써 뭐가 붙어? 표준 상태라고 붙어 있죠? 그 STP 상태, 여기서도 기체 최적을 S리터로, 여기서도 S 세제곱으로, 어디 앞에? 최적 앞에 S를 붙일 수 있는 게 기체를 주로 말할 땐 저 S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최적에서만. 질량엔 S kg 없다. 그죠? 면적에도 S 제곱 없다. 어디에만? 오로지 최적에만 S를 붙임으로써 그 최적에 대한 온도와 압력 상태를 고정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이 기체라는 놈이 어때? 주변 온도나 압력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쵸? 찬 공기는 무겁죠. 더운 공기는 가볍다 보니까 이 순환이 대류잖아. 그래서 그런 순환 현상에 의해서 확산의 임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체의 흐름은 이 온도나 압력, 특히나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S를 꼭 붙여줌으로써 그 수치를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밀도가 1.293 또는 1.3 kg/s 세제곱이라면 한 번 더 표현했을 때 g/cm 세제곱으로도 쓸 수 있다며. 그죠? 예로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1.3 kg/s 세제곱을요 곱하기 뚝딱뚝딱 환산을 해서 kg을 g으로 s 세제곱을 cm 세제곱으로 고쳐보자. 그러면 kg을 대각선에서 곱해서 없애주고 g으로 갑니다. 1kg은 킬로가 10의 3승이었었고요. 자, 메타 세제곱을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여기서 S를 좀 편의상 빼겠습니다. 그냥 메타 세제곱을 주로 봤을 거니까. 자, 센티미터 세제곱과 미터 세제곱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요 세제곱을 어떻게 해? 이렇게 가로로 빼죠. 그러면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는 배웠잖아. 미터 세제곱과 센티미터 세제곱의 관계는 배운 적 없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선 뭐가 있었어요?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가 1미터가 100cm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봐요. 1.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분의 1의 세제곱. 이러면 얼마예요? 그치?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cm 세제곱이 되죠. 혹은 0.0013이 되겠다. 그쵸? 같은 개념이야. g/cm 세제곱으로. 자, 요렇게 그 밀도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MKS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중에 어디서 보면 나오냐면 방지기술편에서 좀 나올 거야. 방지기술편에서 여기까지 환산하는 과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방지기술까지 간 거면 이제 거의 단위 개념은 마스터한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요 1.3만이라도 보고 가시면 돼요. 개론에선 요거 하나면 다 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밀도란 아까 뭐라 그랬어? 최적당 질량이다라고 해서 최적분의 질량, V분의 M의 기호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1.3 역시도 V분의 M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V는 공기 최적이 되고요. 이 M은 공기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 1.3이라고 하는 공기 밀도는 공기 최적분의 공기 질량이야. 근데 여기서 공기도 기체의 일부라며요. 그치? 그러면 기체의 1몰 최적, 즉 공기 1몰 최적도 22.4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3 kg per S메타 세제곱은 공기 최적인 22.4의 S메타 세제곱분의 M kg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 M을 찾죠. M은 뭐야? 공기 질량 또는 공기 분자량을 찾죠.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29.12kg이 되겠네요. 자, 원래 1.3보다는 여기서 1.293으로 한번 하면 얼마 나와요? 1.293을 대입한 값으로선 28.963이라고 나옵니까? 그쵸? 요 값이 더 시험에서 많이 안 나와요. 만약에 공기 질량이 필요하다면 문제 줘요. 그래서 29 정도나 28.963이 또는 뭐 28.97로도 보기도 하고요. 또는 28.84로 보기도 해요. 다 같은 공기 질량 또는 공기 분자량. 이 수치를 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게 공기 무게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렇게 수업을 해놓으면 정리가 안 돼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선 그램과 리터를 썼는데 여기선 또 어디 갔어? 킬로그램과 메타 세제곱을 썼고요. 22.4 리터여야 되는데 22.4 S메타 세제곱을 썼고, 또 뭐 여기선 그램과 S리터를 제대로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죽박죽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1몰과) (1) 밀리몰과 1 킬로몰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몰의 개념은 그램과 리터의 개념은 그램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체나 액체를 그램 분자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기체일 땐 22.4의 S리터를 쓰죠. 그리고 킬로몰은 그 앞에 킬로를 다 붙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킬로몰은 고체나 액체일 땐 킬로그램 분자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일 땐 22.4의 킬로리터를 써요. 근데 여기선 메타 세제곱을 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킬로리터보다 미터 세제곱을 더 많이 갖다 써요. 같은 단위예요. 아시겠죠? 그 부피 개념에서 그 센티미터와 같은 게 밀리리터고요. 그리고 메타 세제곱과 같은 건 킬로리터예요. 이 두 개는 좀 계속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뒤에 뭐 책에도 나올 거지만 또 하나 같은 게 요즘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cc도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센티미터 세제곱이죠. 센티미터 세제곱은 밀리리터는 cc와 같다. 그리고 메타 세제곱은 킬로리터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킬로리터라는 기호를 대신에 메타 세제곱을 갖다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S메타 세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몰은 그램을 기준으로 그램, 그리고 킬로몰은 킬로그램,
그럼 밀리몰은 뭐겠어? 밀리그램이에요. 그리고 그냥 리터가 아니라 밀리리터겠지. 그래서 여기선 밀리그램 분자량과 밀리리터의 22.4의 S 밀리리터를 쓰겠지. 분자량도 안 변하고 22.4도 안 변하지만 그 크기는 변할 수 있어요. 큰 기체, 작은 기체. 큰 몰, 작은 몰. 아시겠죠?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